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구독자님의 Q&A 시간에는 김영창님 구독자님께서 해주신 질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교수님의 강의를 잘 보고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생겨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 운동의 쾌감과 효과에 빠져 중독이 된 듯 합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고 아마 심하신 경우여서 당뇨 합병증까지 이렇게 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운동의 쾌감과 효과에 빠져 중독이 된 듯 합니다. 저더러 주위에서 이제 운동 중독이라고 말들을 하고요.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질 않고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중독의 증상이 맞는 것 같은데 운동 중독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메커니즘, 기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질문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나타나는 증상이라든가 그 느끼는 그 감정들이 제가 볼 때는 딱 운동 중독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그 느낌, 또 그런 필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운동 중독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일단 당뇨 합병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그 당뇨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이 당뇨라는 건 여러분 뭐 잘 알겠지만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당뇨는 뭐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운동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이제 운동이라는 것을 권장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자, 이분은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제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어떤 쾌락이라든가 환희 같은 것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 중독이라고 주위에서 얘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운동 중독에 걸릴 수 있는 그 기전, 메커니즘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운동 중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통 우리가 표현하냐면 exercise addic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어딕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건 이제 미국의 그 담배 있죠. 그 담배의 그 표면에 보면, 담배는 어딕션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타바코 is addiction. 그러니까 담배는 어딕션이라는 것은 이게 중독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약과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 정말 끊기 어려운 그 중독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봐라. 그런 문구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운동 중독이라는 말을 이제 exercise addic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운동 중독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 느낌이 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삶에 있어서 우선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출세를 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뭐 다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부수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그런 거에 가치를 두었을 때 삶이 보람차고 그런 목적을 달성했을 때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건데, 운동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 가치를 뭐에 두고 있냐면 운동에 두고 있는 거죠. 운동.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목적은 단지 뭐냐? 운동을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우선 가치가 운동에 두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마라톤이라는 것을 참 적당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치거나 오로지 이런 날씨와 상관없이 우비를 입고 마라톤을 매일같이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운동 중독 중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운동 중독이 첫 번째는 마라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항 운동 같은 거 있죠.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내가 헬스장에 가기 위해서 모든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그 약속을 취소하고 일단 뭘 하는 거냐. 헬스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헬스장이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하루에 뭐 2번 정도 뭐 갈 정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약속을 핑계를 대고 무마시키고 취소하고 무조건 먼저 헬스장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외상을 당했거든 어떤 그 상해를 입어서 의사의 지시가 내려지는 거죠. 당신은 부상이 심하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꾸준히 행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마약 운동 중독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마약 운동 중독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고통보다 운동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괴리감, 심리적인 고통이 더 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동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까 김영창진 구독자님의 그 질문 내용을 보면 매 운동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느낌이 이상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 쾌락과 운동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쓰신 거 보면 분명히 운동 중독에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삶의 가치를 운동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이제 운동 중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운동 중독이라는 것이 과연 질병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무슨 질병이라고 하냐면 정신과학적 질병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운동 중독이 실제 정신과학적 질병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운동 중독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exercise addiction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운동 중독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excessive exercise라는 말이 있어요. excessive exercise.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도한 운동 그런 말이에요. 자, 운동 중독에 걸리게 되면 삶의 우선 가치를 이제 운동에 두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운동 중독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죠? 과도한 운동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적절한 운동은 뭐 괜찮지만 이게 지나치게 빈도도 많고 운동 시간도 많고 아무튼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독과 과도한 운동 사이에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신과학적 질병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운동 중독이나 과도한 운동이나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모두 다 행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몸에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에 베네핏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정신과학적 질병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운동 중독이 됐든 과도한 운동이 됐든 이게 뭐에 해당이 되냐면 인체에 해롭다라는 결론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운동 중독도 인체 건강에 해롭고 과도한 운동도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운동 중독은 사실은 정신과학적 질병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중독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자,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다 무엇을 원하냐면 많은 것을 원해요.
더 많이 뛰기를 원하고, 더 먼 거리를 뛰기를 원하고, 더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많은 횟수로 운동을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다다익선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을 하면 될 것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지나치게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치 30분 했던 것보다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운동 효과가 있을 거다.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건강을 이제 해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운동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운동을 여기에서 그만두고 싶어도 스스로 결정을 이제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운동 중단을 스스로 이제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어요. 러너스 하이.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운동이 끝날 때쯤이나 운동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인데, 이걸 이제 누가 처음 얘기를 했냐면 AJ 맨델이라고 하시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러너스 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운동은 인체에 가해주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느껴지는 행복감, 이런 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붕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해서 러너스 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면 운동 중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운동 중독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분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마약을 투여한 사람들의 마약 투여 후의 느낌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중독은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과 똑같은 증상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러너스 하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은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체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엔돌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엔돌핀.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호르몬이기도 하고 해요. 자, 엔돌핀과 도파민이 마약 중독을, 운동 중독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원인이 제공을 하는 건데, 엔돌핀이라는 것은 우리 뇌의 시상에 뇌하수체 전엽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엔돌핀. 그래서 베타 엔돌핀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 우리 인체 내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주 강력한 진통제의 역할을 해요. 진통제. 우리가 보통 진통제로 많이 쓰는 몰핀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몰핀과 같이 유사한 물질로서 우리가 운동할 때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든가 기쁜 마음을 갖는다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인 영향을 받을 때도 분비되는 호르몬이 엔돌핀인데, 주로 이제 운동할 때 주로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고통을 덜어주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즐거움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돌핀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데, 도파민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혈압을 조절하거나 우리 중뇌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자 그 다음에 호르몬인 것이 바로 이 도파민이에요. 자, 도파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쾌락 호르몬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든가 기쁨을 느낀다 할 때 우리 뇌가 이것을 기억을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쾌락을 느끼려고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상작용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기쁜 것을, 즐거웠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러너스 하이라는 하늘을 붕 뜨는 듯한 그런 즐거움을 우리 뇌에서 기억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중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즐거움을 보상받기 위해서 도파민이라는 그런 호르몬 물질들이 계속 우리 몸에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보상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쾌락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될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냐면 파킨스병이라는 것을 초래해요. 파킨스병. 잘 아시죠? 막 몸이 막 굳어버린다든가,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감정 표현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 파킨슨병인데, 이게 이제 과다할 때 생기는 거고, 도파민이 부족할 때는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조현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현증. 마치 이렇게 환각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거. 그렇죠? 헛것을 보게 되고, 이런 현상을 조현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 그런 환상 같은 걸 막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증상과 똑같은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들이죠. 자, 그래서 운동 중독을 일으키는, 기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엔도르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파민이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도파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운동할 때 엔도르핀도 나오지만, 운동할 때 대표적인 것이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런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있죠.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카테콜라민성 호르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도파민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그 에피네프린,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운동 중독이 되는 기전은 이제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그러한 그 느낌, 환희,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운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쾌감이라는 것을 준다는 거죠. 러너스 하이라는 것들을 주게 되는 거고, 또 이 쾌감이 또 뭘 반복하게 만들죠? 운동이라는 것을 또 요구하게 되고, 운동은 또 다시 뭐죠? 쾌감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현상이 우리 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쾌감을 다시 느끼기 싶어서 다시 운동이라는 중독을 일으키고, 또 운동을 함으로써 다시 쾌감을 느끼는 이런 반복적인 활동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약하고도 똑같아요.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쾌감을 느끼죠. 그러면 이 마약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마약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마약을 또 찾게 되고, 또 마약을 먹으면 또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운동 중독은 결국 뭐냐면 마약 중독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독은 마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쾌감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과연 이 운동의 양과 또 마약으로 비유하면 이 마약의 복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운동 중독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그런 쾌감이나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운동 중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심리적인 치료, 그죠? 심리적인 치료하고, 심리적인 치료, 그 다음에 운동 치료,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건데, 심리적인 치료라는 건 그거죠. 매일 운동하는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루 운동하고, 하루 건너뛰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건너뛰고, 이렇게 좀 격일제의 운동을 한번,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 운동하고 쉴 때 뭘 하게 되냐면, 운동 이외의 취미생활, 운동 이외의 다른 취미생활에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운동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운동과 다른 취미 생활 있죠. 음악을 듣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독서를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뭐 이런 다른 그 취미 생활, 운동이 아닌 다른 취미 생활로 운동의 양을 한번 조절해 보는 것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운동 치료인데, 운동을 꼭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 중독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창 구독자님께서 운동 중독, 당뇨에 좀 합병증까지 시달리고 계시는데 빨리 이렇게 운동 중독에 좀 극복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당뇨에 맞는 운동 그 방법을 찾으셔서 운동 중독도 좀 치료하시고 또 당뇨도 빨리 그 치료가 돼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루가 빨리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 중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